한동석 회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마왕숙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한동석은 단순한 거래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냉랭하게 식어버린 삶에 다시 온기를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고, 독수리 술도가를 함께 일구며 점점 더 깊은 신뢰를 쌓아온 존재였습니다. 그날 마왕숙은 납품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호텔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사고라니.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군가를 이토록 애타게 걱정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응급실 앞에서 다친 기색 하나 없는 멀쩡한 얼굴의 한동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한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기자마자 억눌러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크게 다치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동석의 말에 마왕숙은 겨우 진정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사고였을까? 대형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며 발생한 접촉사고라고 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말투, 표정 그리고 과거의 불길한 예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혼자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로 위에 남아있는 흔적과 CCTV 위치를 확인하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연락해 트럭의 번호판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온 전화는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최근 통화 내역에서 필리핀 번호가 확인되었고 그 번호의 상대는 다름 아닌 신라주조의 소전무였습니다. 이 소식에 동석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나 우연이 아니었군. 곧바로 정식 수사를 요청한 그는 국제공조를 통해 소전무를 국내로 송환하게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소전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동석의 집요한 질문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제가 혼자 벌인 일입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던 동석은 경찰서를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전직 형사 출신 민간 조사원과 함께 어두운 창고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인물은 바로 독고탁. 신라주조의 실세이자 과거 독수리 술도가를 흔들기 위해 무수한 계략을 꾸민 장본인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트럭 기사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기다렸겠지. 예, 회장님. 아무도 안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독고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독고탁은 비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높으신 분께서 이 누추한 곳엔 무슨 일이십니까? 말없이 서류 봉투를 꺼낸 동석은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트럭 기사에게 돈을 건네는 독고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독고탁은 말문이 막혔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단호했습니다. 정의는 눈물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독고탁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신라주조 본사에는 그의 체포 영상이 전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었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자비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던 독고탁이 무릎을 꿇고 체포되다니.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동석을 지켜보던 마왕숙은 그의 정의로운 행동을 본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분이라서 더 믿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동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말없이 교차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위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독고탁의 체포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 일련의 사건은 또 다른 인물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전무의 배후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일까요?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동석과 마왕숙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를 둘러싼 더 깊은 음모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독고탁이 체포된 날 밤 그를 태운 호송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독고탁은 도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에서 제외된 채 어머니와 시골로 쫓겨난 그는
어머니의 병상에서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당한 치욕을 절대 잊지 마라.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라. 그날부터 그의 삶은 복수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신라주조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야근과 고된 노력 끝에 전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이 바로 도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유산 박탈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수, 언론 플레이, 세무조사,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동원해 동석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끝내 그 계략을 정면으로 돌파했고 결국 독고탁은 자신의 정체와 죄를 모두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왕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이 도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니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감당해야 할 과거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때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독고탁이 수감 중 남긴 메모에서 이상한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그 말은 한동석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협박일까?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신호일까? 그날 밤 그의 집 앞으로 한 통의 비밀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봉투 뒷면에는 도 회장의 개인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유산 문서와 도 회장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 내 아들 독고탁에게 모든 걸 빼앗은 자는 바로 내 곁에 있다. 편지를 읽은 동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경고이자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발신자는 미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동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파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이 음모의 중심에 깊이 들어오신 겁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복수극의 또 다른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셨습니다. 누가 진짜 배신자이고 또 누가 숨겨진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우리 모두 함께 밝혀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회차의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은 이 거대한 퍼즐의 다음 조각을 여는 열쇠이고 좋아요는 저희 제작진이 밤을 새워도 웃으며 대본을 쓰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동석의 또 다른 과거 그리고 마왕숙이 감추고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회차에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